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지역복지 컨설팅이 7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공무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군 지역복지 실무자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날 컨설팅은 고난도 복지위기 개입 사례에 대한 참석자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피어 코칭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이상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의 서민금융지원 안내,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시군의 고난도 및 우수 사례가 차례로 발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민금융지원 안내, 강연과 정신질환 의심 소견의 미국 국적자 이웃 갈등 해소와 치료 및 국적 회복을 주제로 한 광명시의 고난도 사례, 부부 중심, 장애 다자녀 가구의 돌봄 및 정신건강 지원 주제의 시흥시 우수 사례 발표를 경청한 뒤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며 도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은경 안성시 사례관리사는 같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도복지정책과장은 위기에 처한 도민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복지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유경제국제포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유경제의 진화 플랫폼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2019년 공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공유경제 전문가와 함께 공유경제의 동향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공유경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공유경제 전문가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학계, 학생, 도민,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를 주제로 처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례를 다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포럼은 아워카이사 인사이프 벤자파 미네소타 대학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의 습격, 디지털 경제의 확장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차두환 전문위원이 로컬 플랫폼의 반란, 다양성 기반 네트워크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이어서 4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모빌리티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되는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과 지역의 상생 협력, 공유 모빌리티를 통한 교통소외 지역 해결 방안, 공유 모빌리티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택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이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주제 및 사례 발표자들이 참여해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공정무역, 경기지역화폐 등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은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후 참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술 독립 R&D 지원 8일 설명회. 경기도가 일본 수출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총 96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 독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현재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전 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다.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재, 부품 국산화 45개 내외, 장비 국산화 19개 내외, 총 64개 내외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한 개 과제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지 하이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수출 규제 동향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현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취지, 중앙정부 R&D 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 방향 및 세부 지원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 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 신청 없이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독립을 위해 R&D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도내 기업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11년간 750개 과제에 1,303억 원을 지원해 매출 5,752억 원, 비용 절감 163억 원 등 투자 대비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다음은 청년 기본소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14만 8,808명 가운데 12만 4,074명이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 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 동두천과 성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영천군이 각각 74.19%, 77.98%를 기록,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 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다 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현덕지구 개발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10년형제 지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 공사 40%, 평택도시 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지연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을 경기도시 공사와 평택도시 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231만 6,100여 제곱미터, 부지 유동,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 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1,1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 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